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요,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자,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오후 9시 30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회식이 있었는데, 좀 회식을 끝내고, 이제 좀 집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이 됐고요. 이 시간에 좀 촬영을 하다 보니까, 좀 목소리가 굉장히 좀 낮게 깔리는 점, 자, 요것만 조금 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최근에 이 제 채널 노빠꾸 주식에서 그냥 하나그룹에 대해서 여러분께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. 근데 우리가 또 하나그룹 하면 여러분들 무슨 그룹입니까? 바로 의리의 기업이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역시 제가도 여러분들과 의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었으니까요. 자,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자,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날 겁니다.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, 자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.6% 자, 이런 주가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됐어요. 자,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주가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,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. 오늘 사실상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. 보시면 한국판 나사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설치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를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. 자,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 기술 개발을 더 넓혀 나가기 위해서 드디어 저 정부에서 정신을 차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사실 이 우주항공청 설치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좀 발의가 된 지 꽤 된 겁니다. 자, 보시면은 이 우주항공청이 어느 정도 좀 발의가 됐던 게 뭐냐면은 우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요. 윤 대통령이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. 게다가 이 우주항공청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이죠. 2023년 4월 달에 정부안으로 발의가 됐지만 전 진짜 이 당시에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도대체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건가? 이걸 왜 안 통과시키는 건가? 진짜 전 이 당시에 너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. 드디어 발의가 된 지 여러분들 거의 1년이 지나서 거의 9개월 만에 드디어 좀 이렇게 통과가 됐다라는 거는 정말 크게 좀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좀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왜 우리가 지금 우주항공 쪽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다가오는 이 AI 시대에서요. 사실상 우주항공이라는 거는 절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산업이 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. 사실 이 우주항공청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국회 과방위를 통과를 했다라는 거는요. 원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원래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. 그런데 뭐 그냥 뭐 이런 뭐 테마주 성격을 띠고 있는 AP위성 같은 종목만 살짝 상승이 나왔다가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는요.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 세론이 좀 어느 정도 나온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오히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AI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AI 산업에 있어서 우주항공은요 여러분들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냐면 우선 지금 이 AI라는 거의 최종 목적지가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지금 이 AI 산업에서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요. 그냥 내 모든 일상생활에 AI가 같이 붙어 있는 게 바로 AI의 최종 목적지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도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 자율주행 차량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? AI가 들어가야지 사람을 대신해서 운전을 해주는 거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모든 사물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 뭐 에어컨이 됐다든지 아니면 가습기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가 됐다든지 그쵸? 아니면 뭐 노트북 같은 이런 뭐 컴퓨터들 그러니까 이번에 노트북에 AI가 탑재돼서 삼성에서 출시를 하죠. 그러니까 여기에 모두 다 AI가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요. 여기 모두 다 AI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탑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두 다 인터넷으로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AI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모두 다 필요한 이러한 삶을 가져오기 위해선 우리가 이 AI의 모든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을 만한 빠른 인터넷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자,
자, 그러면 사실상 이 AI의 최종 목적지가요, 모든 사물의 인터넷을 연결해서 AI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건데,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6G급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근데요, 6G급 이상의 여러분들 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,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적에도 위성을 쌓아 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.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다 이거예요. 사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요, 여러분들 이게 지난해 4월 달에 발의가 된 거지 않습니까? 그쵸? 그럼 이거를요, 빨리 좀 빨리 좀 우리나라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적에도 위성을 쌓아 올릴 수 있을 이런 기술 개발을 꾸준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지들끼리 막 이렇게 대립을 해오면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통과가 안 된 거 아닙니까? 결국에 오늘 된 거고. 근데요, 최근에 여러분들 무슨 뉴스가 나왔어요?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요, 벌써 적에도 위성을 쌓아 올리면서 지금 이 다가오는 AI 시대에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맨날 강대국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. 우리나라 맨날 정부에서 막아버리잖아. 지들 싸우느라고. 그러니까 이제라도 저는 좀 정부가 정신을 차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거는 저는 우리나라 이 과학자들 그리고 기술자들의 기술을 전혀 의심을 하지 않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부에서 아예 대놓고 뭐라고 했었냐? 자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 우주항공 이 분야에서는 한국 항공우주를 이미 뛰어넘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뻗어 나가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매출액과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리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. 우선 제가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예 대놓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의 최고다라고 한번 인정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주항공의 기술력에 있어서는요, 하나그룹이 계속해서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여러분들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, 자 보시면 2030년에 이미 735조 원의 규모까지 클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. 저는요, 더 클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우주항공이라는 게 사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이 우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, 물론 이 위성을 쌓아 올려서 이런 약간 좀 통신망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좀 자신이 많이 좀 먹어가기 위해서, 그러니까 이런 좀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, 지금 저 우주에 뭐 돌아다니는 소행성들 있잖아요. 여기에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광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. 우리 맨날 뭐 리튬 없어가지고 니켈 없어가지고 맨날 뭐 진땀 빼고 맨날 뻘뻘대고 있는데, 저 우주에 돌아다니는 소행성들에는요, 여러분들 지구에 있는 리튬의 매장량이나 뭐 니켈의 매장량 혹은 뭐 뭐라 해야 되죠? 아무튼 뭐 이런 원자재들의 매장량이 수십 배, 수백 배에 달하는 그런 소행성들이 굉장히 많대요. 그럼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점유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요, 그 회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냥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이런 엄청난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려고 하는 건데,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좀 감안을 해본다면 2030년까지 735조 원까지 클 것이다? 아니죠. 제가 봤을 땐 1000조 원도 무조건 넘어가는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, 지금 이 당시에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1%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. 이게 사실 말이 1%인 거지 여러분들. 735조 원이라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규모에서 한국 시장 점유율이 1%라는 거는요, 한국에서도 그럼 여러분들 7조 3천억 원 정도의 점유율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. 엄청 큰 거잖아요. 그쵸?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우주 산업에서 어느 정도 1%라도 차지를 한다라는 거는 이 7조 3천억 원의 캐파가 어떤 회사로 흘러가느냐를 우리가 봤을 때는요, 저는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2030년까지 우주 산업이 735조까지 큰다 아니라고 했죠. 1000조 원 정도까지도 클 수 있는 충분한 이러한 산업이기 때문에요. 거기에서 이제 마켓 셰어를 아무리 못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1에서 2%만 가져온다 하더라도요, 이 시장만 10조, 20조 규모까지 커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K9 자주포라든지 이거에 대한 수출로만 해도 지금 영업이익을 2025년도에 거의 뭐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인다라는 이런 좀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, 지금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 이제 우주 산업에까지 뻗쳐나가게 된다?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6조 5천억 원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과연 고평가다,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,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앞에 있는 전고점을 모두 돌파하고 새로운 신고가를 이제 뻗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시점인 건데, 이거는 향후 2025년까지 나와주는 이런 좀 영업이익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지만 모두 다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지 않아요. 왜? 영업이익이 1조면요, 이 회사에다 시총 우리가 아무리
못해도 20조는 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. 왜? 이거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자체도 저평가인 건데요. 2026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컨센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 어떻게 될 것 같아?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,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기관 투자자들은 좀 알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최근에 수급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다?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,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? 그냥 주가 하락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저점에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되고요. 사실상 베스트 타점은 여러분들 어디냐면은 이 우상향 추세의 하단 부분인 대략적으로 11만 원이 굉장히 좋은 타점, 혹은 이 10만 원 부분이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는 있겠지만, 이 가격대까지는 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의 가격에서부터 10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요, 자, 지금 당장에 조금은 슬로우하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 어느 정도 컨센서스, 내년 아니죠, 올해죠. 올해부터 어느 정도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 이 종목 반드시 전고점 돌파해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간혹가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 대응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. 자, 제가 만들어 놓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,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요, 여러분들이 모두 다 보기 쉽도록 이렇게 글로써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놓은 하나의 분석 자료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신다,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면 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대응 자료 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, 자,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-2596-0270,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에어로, 자, 에어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. 에어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대응자를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, 요번에 대응자를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,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응 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.